셀럽들의 그 이후에도 미군의 딥스테이트 지하 기지에 대한 공격은 계속됩니다. 그러한 공격으로 체포된 딥스테이트 멤버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한번 모두 쿠바에 있는 미국의 관타나모 공군기지로 보내집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대우라고 알려진 관타나모 형무소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군사법정에 해부되어 악마 숭배, 아동학대, 아동 살해를 자행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영상을 볼 수가 있느냐면 딥스테이트들은 항상 셀럽들을 처음 의식에 참석시켰을 때의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놓고 그걸로 그들을 위협하고 자신들의 말을 잘 듣도록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NSA가 증거로 압수를 해서 우선은 본인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셀럽들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통상적인 재판을 실시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들이 행한 일이 공표되어 배심원의 판결을 받는다. 두 번째, 그 일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명예롭게 죽는다. 세 번째, 추가 증거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감형을 받고 복역한다. 여기서 이를 선택하는 사람은 일단 없습니다. 만약 공개적인 장소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자신이 자행해온 아동학대, 강간이나 살해의 영상이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들의 업적이나 이미지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고 대중들의 손가락질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드레노크롬은 계속 섭취가 필요해서 아동학대나 살해를 수십 회나 행했을 것인데 그런 증거가 제출되면 배심원은 100% 유죄로 할 것이고 형량도 사형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죽는다면 자신의 업적에 상처를 주지 않고 자신이 한 악행을 알리지 못하게 하고 죽자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명예롭게 죽는다였죠. 이것을 롬멜 죽음이라고 불립니다. 롬멜 죽음을 선택하면 해병대에 의한 총살이나 약제 주사에 의한 안락사 두 가지 중에서 죽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대부분은 약제 주사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약액 주입 직후에 곧바로 의식을 잃어서 괴로워하지 않고도 죽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번을 선택을 하면 그 이후 이 인물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양성이 나왔다라고 발표가 되고 며칠 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나 기타 병명으로 사망이라는 뉴스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로써 그분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남긴 업적에 흠집을 내지 않고 세상을 떠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헐리우드의 연예인이나 문화인들은 대부분 이런 패턴입니다. 미국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의 대부분이 롬멜사입니다. 코로나가 중증화되어 입원을 했다는 것은 구속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명 기업들의 CEO나 중력의 경우는 우선 그 자리에서 사임했다는 정보가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구속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가 있었죠. 추가 증거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감형을 받고 복역합니다. 3번을 받고 감형되어 복역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은 딥스테이트 선멸에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앱스타인 사건의 주역인 제프리 앱스타인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 자신이 다수의 유아를 고문하고 살해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형을 당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고객 명부 등의 정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법 거래에 의해 감형이 돼서 징역 55년을 살았지만 후에 추가로 감형되어 23년이 되었습니다. 결국 앱스타인은 2019년 8월 10일 뉴욕 구치소 내에 목을 매 자살을 했다고 보도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딥스테이트 측의 입단속에 의해 살해라는 설도 있고 사실은 살아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용의자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너무 높아 갑자기 처형하면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입니다. 클린턴 부부나 오바마 전 대통령, 맥케인 상원의원 등 정치적 지도자나 각국 왕족 원수 등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속 후에 투옥됩니다. 근데 힐러리 클린턴은 아직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죠. 투옥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관타나무 형무소의 독방에 집어넣는 패턴도 있습니다.
그 외에 널리 이용하고 있는 것은 GPS 발찌를 달고 NSA의 감시하에 활동하는 방식입니다. GPS 발찌라는 것은 GPS 족쇄라고도 하는데 이 사진은 여성의 왼쪽 발목에 차고 있는 것입니다. 성범죄자들이 풀려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발목에 GPS 발신 장치가 달린 발찌를 차고 당국이 대상자의 위치를 상시 감시하는 겁니다. 이번 딥스테이트 대상 발찌는 더욱 기능이 강화돼서 GPS 추적 기능 외에도 음성 송신 기능, 감청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있는 곳을 감시당해서 동료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해도 그 내용이 모두 NSA에 그대로 새어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이미 투옥되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죠. 심지어 이번 대상자는 반드시 GPS 발찌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전송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반드시 보는 사람이 보면 발찌가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영상을 찍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왼쪽은 맥케인 씨, 가운데는 힐러리 클린턴이죠. 심지어 한쪽 다리만 모두 특징적인 의료용 부츠를 신고 있습니다. 이 부츠는 지금 유행하는 패션이 아니라 발목에 장착된 GPS 발찌를 숨기기 위해 신고 있는 겁니다. 맥케인 등 부츠를 신고 있는 그 바로 위에 GPS 발찌가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 세 가지 패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마이크로소프트 CEO 빌 게이츠 등을 들 수 있죠. 빌 게이츠는 2020년 3월 13일 돌연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사직에서 퇴임했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 그 신병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위 딥스테이트에서 나중에 자세히 말하겠지만 이번 신형 코로나의 팬데믹 소동의 주모자입니다. 그러나 체포하는 것은 좋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처우에 곤란해져 버립니다. 갑자기 롬멜사를 주는 것은 사회적인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렇다고 관타나모에 투옥해버리면 갑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어 각종 의혹들로 혼란스럽게 되죠. 그렇다고 GPS 발찌를 차고 풀려나는 것도 어느 정도의 IT 지식이나 협력자들의 도움으로 딥스테이트 선멸 작전을 방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빌 게이츠 같은 인물의 경우엔 오리지널을 처형하고 대역을 세우게 됩니다. 요컨대 더블이라고 불리는 대역입니다. 위 사진이 진짜 빌 게이츠 부부이고 아래 사진이 현재의 빌 게이츠 부부입니다. 얼굴이 완전히 다르죠. 참고로 빌 게이츠의 부인은 배우 케빈 클라인이 연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라고 하죠. 사용 이후에도 죽은 이들이 TV 화면에 등장하는 것은 필요시 더블의 활동이나 딥스테이트들이 장악하고 있는 전 세계 미디어를 통해 CGI 방송으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조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50명의 정치 관련 엘리트가 다음과 같은 타이틀 18 미국 법전 중범죄 위반의 조합으로 기소되고 체포되었고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인류에 반하는 중범죄를 저질러서 체포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동정이나 재고는 없습니다. 다음은 5편에서 뵙겠습니다.